여러분 절대 자동차 안에는 이것을 두지 마십시오. 이는 분명 여러분을 불행으로 이끌어갈 것들이며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파멸을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는 현대인에게는 거의 필수품이며 이것이 없으면 현대인에게는 많은 불편함이 생기는 것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동차 안에 불행을 만드는 것들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삶은 좋은 것은 정말 더디게 서서히 그리고 꾸준한 노력으로 조금씩 생겨나는 것이며, 그리고 또 나쁜 것은 정말 한순간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법이에요. 하여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알려드리는 이러한 것들은 절대 자동차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무조건 없애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행복과 번영을 만들기 위해 100가지 행동을 하는 것보다 불행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차 안에는 절대 많은 쓰레기를 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새 차를 사보신 분들이시라면, 아니 새 옷이라도 사보신 분들이시라면 이 새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것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누구나 다 그러합니다. 네, 더러운 곳에서는 누구나 바닥에 침을 뱉기도 하고 또 쓰레기도 막 버리기도 하지만, 깨끗한 곳에서는 누구도 바닥에 침을 뱉거나 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분명 차는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깨끗이 유지를 하는 사람이 차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난폭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차 안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이 차 자주 청소를 하시고 또 세차를 하십시오. 네, 분명 여러분의 운전 습관이 달라지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미신적인 것, 주술적인 것을 절대 차 안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차 안에 부적과 같은 것들을 두시는 것은 정말 미신적인 행동이고 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차 안에 십자가를 두시는 것은 미신적인 행동이 아니고 이는 종교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아주 좋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물론 불교를 신앙으로 가지신 분들이시라면 눈에 보이는 룸미러에 염주를 하나 걸어 두시는 것도 아주 좋은 행동이시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분명 미신과 종교는 다른 거예요. 네, 미신은 영과 관계되는 것이며 이 영들은 해당되는 곳에서는 좋게도 행동을 하지만 그 외 다른 곳에서는 장난을 많이 한다는 것이 거의 모든 무속인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장난이 지극히 위험한 이 자동차 안에서라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심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명심을 하셔야 할 것은 십자가이든 염주이든 묵주이든 차 안에 걸어두는 것은 반드시 신부님이나 목사님 또 스님의 축성이나 축복을 받은 것을 걸어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냥 길거리에서 산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부적이나 주술적인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오히려 해로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이것을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돈을 받고 이 물건들의 축사나 또 의식을 해주시는 것은 절대 아니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이 부적과 같은 것들은 귀신을 부르는 것들이며 또한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찜찜함을 남기는 것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차 안에는 항상 여러분의 직업을 상징하는 것들을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전 고시생들은 잠을 잘 때도 책을 머리에 베고 또 손에도 들고 잠을 잤다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책 속의 내용들이 머리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러했을까요? 네, 그만큼의 열망과 간절함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내는 마음이라는 것,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죠. 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성공을 암시하는 것을 두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의 일과 관계된 것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며 또한 그 일에서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네, 이 간절함이 늘 여러분의 무의식을 자극할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성취 욕구를 심어주어 여러분을 성공으로 번영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작은 가족 사진을 차 안에 꼭 두십시오. 여러분, 이는 안전을 위한 행동입니다. 아마 세상에 그 어떠한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자신의 가족이나 또 자신의 아이들을 태우고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내 가족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생각, 또 그 마음만으로도 여러분의 운전은 늘 부드러워지실 것이고 아마 누군가 여러분들의 앞에 끼어들게 되더라도
에이, 내 아내도 내 큰딸도 내 아들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저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들을 분명히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사진은 어디에서든 마음의 안정과 평화로움을 만드는 최고의 풍수 소품입니다. 물론 운전을 하시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줄 마음의 등불이 되겠죠. 여러분, 작은 가족사진 눈에 보이시는 곳에 올려두시거나 또 붙여두십시오. 네, 그리하면 분명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불행도 다가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날카로운 것을 절대 차 안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풍수학에서는 어디에서든 이 날카로운 것을 가장 조심하고 또 가장 경계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이는 사람의 무의식을 가장 차갑게 또 가장 거칠게 만들기에 그러한 거예요. 네, 이것은 분명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모두 거칠게 차갑게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있으면 상대의 사소한 잘못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네, 남의 자그마한 잘못도 무조건 지적을 해야 하고, 또한 남의 작은 실수, 아주 사소한 실수도 용납을 못하기에 이것이 큰 다툼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물론 이것이 도로상에서라면 아주 위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로상에서는 절대 남과 다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도 잘못을 할 수 있고 또 내 아내, 내 아들도 밖에 나가면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여 항상 차 안에서는 음악도 부드러운 것, 안정적인 것을 들으시고 또 말도 편안하게 부드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또 마음 역시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가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자면 무조건 치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날카로운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거 차 안에 두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과욕이 차 안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무엇이든 과한 것은 나쁜 것이고 또 없음만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동차 안에서라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 더욱 안 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과한 수준의 차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마련이고, 또한 정해진 속도 이상의 과한 속도는 분명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큰 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차 안에서는 무엇이라도 조금 모자라게 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리고 또 늘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네, 이것이 행여 있을 사고를 막고 여러분의 삶을 번영과 행복으로 이끌어줄 최고의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동차 안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항상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번영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